어머니 연금에서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60대 시어머니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며느리는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편에게는 새벽 배달 알바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직원들 월급까지 떼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며느리의 외제차, 아들의 새벽 배달, 프롤로그 새벽 4시의 목격.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세요? 새벽 4시. 박정숙 62세 여사는 부엌 창문 너머로 아들 준호 34세가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새벽 배달 몇 건만 하고 오면 5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이 3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추운 새벽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리며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대학까지 나와서 그것도 자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새벽 배달 알바를 뛰어야 하는 현실.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장 충격의 시작. 어머니, 제 새 차 좀 보세요. 며느리 수진 32세의 들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숙 여사는 순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아, 혹시 사업이 잘 되어서 빚도 갚고 여유가 생긴 건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BMW X3이에요. 진주색으로 뽑았어요. 완전 예쁘죠? 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보내온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수입차. 가격이 대략 7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 차가 얼마나 하는데? 어머니 요즘은 다 할부로 사잖아요. 월 50만 원이면 되는데요 뭐.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국산차 타면 격이 안 맞잖아요. 50만 원. 정숙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50만 원이면 아들이 새벽 배달을 10번은 뛰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추운 새벽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10번을 나가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준호가 요즘 새벽 배달까지 뛰는 거 알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던데. 에이 어머니.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제 카페도 곧 대박 날 거고요. 전화를 끊고 정숙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쌓여가는 걱정. 며느리가 차를 뽑은 이후 정숙 여사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돈 쓰는 습관이 좀 해픈 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비싼 옷.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미지 관리라며 끊임없이 소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 여사도 젊은 사람들 세계는 우리 때와 다르니까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3년 전 아들 준호가 새 차를 샀습니다. 2천만 원짜리 국산차였지만 그것도 할부였습니다. 2년 전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였지만 대출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식당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고 수진의 카페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줘서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주방과 홀을 오가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 배달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65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여보, 준호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있어요. 식당 일하고 새벽 배달하고 틈틈이 카페 일까지 도와주고. 저 녀석 곧 쓰러지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 그 단어가 정숙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자존심이 빚을 갚아주나요? 자존심이 곧 태어날 아기를 키워주나요? 삼장 폭발 직전. 그로부터 3일 후 정숙 여사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목에는 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시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값비싼 명품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시계 새로 샀니? 아, 이거요? 친구가 면세점에서 사다 준 거예요. 예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시계 박스를 보았습니다. 국내 백화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새벽 배달 나갔어요. 아,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수지는 자신의 카페에서 가져온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고급 원두였습니다. 한 봉지에 5만 원은 하는. 수진아. 네, 어머니? 요즘 형편이 어때?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차는 왜 산 거니?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어머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가 너무 힘들어 하잖니. 새벽까지 일하고. 그건 준호가 자기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어머니,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 아들의 고백. 그날 밤 준호가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기 전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오늘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정숙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차 산 거 이야기 좀 했지. 엄마, 수진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무시? 내가 언제? 엄마, 제발 우리 부부 일에 신경 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나가버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아들이 다시 배달을 나가는 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장 충격적인 진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 여사는 동네 마트에서 준호의 식당 직원이었던 김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사장님 어머니. 전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준호가 월급을 못 줘서. 김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모님이 차 할부금 못 내서 사장님한테 돈 빌린 거 아세요? 뭐라고? 지난달에 사모님이 카드값이랑 차 할부금 합쳐서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사장님한테 사정하는 거 들었어요. 사장님이 제 월급이랑 다른 직원 월급에서 떼서 사모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한 달 넘게 못 받고. 정숙 여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카드값과 차 할부금을 내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 새벽 배달을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더 큰 충격.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이 무슨 하지만이에요. 저 녀석이 죽을 지경인데. 다음 날 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2~3명 정도. 하지만 실내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 커피 머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둘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카페 장사 어때?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손님이 거의 없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희 형편이 어떤지 알고는 있니? 준호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는지 알아? 알아요. 그럼 왜 그런데도 외제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비싼 원두를 쓰는 거니?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게 살아야 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그 자존심 때문에 준호가 죽어가고 있는 거 모르니? 준호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간섭? 이게 간섭이니? 내 아들이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 순간 수진이 한 말에 정숙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돈 좀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연금도 받으시고 저축도 있으시잖아요. 칠장 폭발.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내가 지금 시부모 돈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니?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무슨 오해야? 너는 지금 내 욕심을 채우느라 내 아들을 죽이고 있어. 직원들 월급까지 떼먹으면서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카페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남들이 알까봐? 내가 한 짓이 부끄러우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야, 너 정말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거니? 직원 월급까지 떼먹으면서 차를 사는 여자야. 엄마,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내가 새벽 4시에 배달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너 얼굴 봐. 뼈만 앙상하게 남았잖아. 이러다 진짜 죽는다. 엄마,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래, 내 인생이지. 근데 내 목숨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 정숙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니?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에 쪼들렸을 때 엄마가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너 학교 보냈어.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팔짱 깨달음. 그날 이후 며칠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가 부모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숙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 정말 바보같이 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준호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수진이는 만족을 몰라요. 하나를 사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사주면 셋을 원해요. 끝이 없어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제 병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간 30대에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대요. 하루에 3-4시간 자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숙 여사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에필로그. 준호는 지금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배달도 하지 않습니다. 체중도 10kg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정숙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지 않고 말하길 정말 잘했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박정숙 시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며느리 수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혹시 수진처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명품 가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옵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쓴소리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까지 눌러주셔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